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신규 주담대를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인 4.1%를 준수하기 위함이며 앞서 지난 9월 KB손해보험은 주담대를 포함한 주식 매입 자금 대출은 중단한 바 있고 동양생명도 부동산,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등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 일부에 적용하던 층고 7층 제한을 25층까지 완화하고 용도 상향시 적용되던 공공기여도 폐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2,663만 6,592명으로 전달보다 10만 1,685명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앞서 청약홈을 통해 지난달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전달보다 27만 2,979명 늘었다고 공개했지만 통계 취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관련 수치가 정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신규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금융사들을 압박하고 있고요. 대안을 찾아서 보험사의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우선 02-3153에 2668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볼게요.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 하려고요. 레인메이커 이종원 이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쌀쌀한 게 이제 올해도 금방 가버릴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투자를 해보기 위해서 이사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 마음을 좀 녹여드릴 두 지역입니다. 오늘은 이제 숨겨진 중심지라는 그 컨셉으로 두 지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동구에 있는 용답동, 그리고 두 번째는 용산구에 있는 효창동 이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 숨겨져 있는 지역을 발굴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시세 보면은 약 2억 8,6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죠. 첫 번째로 오피스텔 만나기 위해서 성동구 안에서도 장안평역 역세권 가보겠습니다. 2호선 근처이긴 한데 장안평역 근처가 어떨까에 대한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입지하고요. 호재 어떤 게 있을지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이다만큼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장안평역에 있는 5호선 장안평역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장안평역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매매 단지 이걸로 아주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소개드릴 성동구 용답동은 바로 아래쪽은 바로 성동구, 위쪽으로는 바로 동대문구 이렇게 아주
아주 재밌는 인접한 위치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장안평역에 있는 이 입지가 용답동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천 르네상스라는 것을 또 다시 발표를 했죠. 이제 서울에 흐르는 물길, 지천, 하천, 간천 모두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한강 르네상스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곳에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용답동은 그 이전부터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할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단지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도를 펴보시고 보면 서울의 거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5호선이 바로 업무단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여의도까지 20분 내로 갈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바로 7호선과 연결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강남, 청담 역시 20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과 송파까지도 20분 내로 갈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를 모두 20분대로 갈 수 있는 직주 근접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강남이나 이런 이 광화문, 여의도 이런 주변 지역들의 집값이 상당히 비싼 데 비해서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주거 비용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이 왕십리역과 그리고 청량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호재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연결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교통 문제가 상당히 여기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이 바로 장안평역 역세권입니다. 현재 장안평의 이 역세권 개발이 아주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면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성동구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중에서도 가장 미개발지면서 그리고 저평가 지역 그리고 마지막 개발 지역이다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자동차 매매 중고 거래 매매 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사실 그 비선호 시설이었던 이런 물 재생센터 이런 것들 하수 처리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두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개발지에서 큰 개발 사업이 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전동 답심리 뉴타운으로 인해서 답심리 뉴타운으로 인해 지금 파크자이라든지 앞으로 17구역에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4억 정도 이렇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용답동 내에서도 한 30%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 용답동의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1,700세대 정도 들어오는데요. 청계 리버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 따라서 용답동이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50% 정도가 용답공원이고요. 그리고 30%가 바로 이러한 재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30%가 바로 이 역세권 개발로 인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은 이제 자동차 매매 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집적 단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물 재생센터에 또 다시 집적 단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현재로서는 20분 내에 갈 수 있는 바로 직지 근접의 위치였다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직접 이곳에 업무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곳을 현대화 사업과 함께 그리고 한 10,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의 그러한 주거 공간을 계속 제공을 하는 그러한 지구 단위 계획을 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 그 미스가 있죠. 청년들은 왜 원룸에 살아야 되나? 그래서 원룸 위주로 지금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것이 유일한 투룸이라는 점이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면서 희소 가치를 보셔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으로는 이 중랑천에 지금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9월 달에 착공이 들어갔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것과 연결해서 중랑천과 그리고 청계천이 만나는 이 용답동 일대의 지천 르네상스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 호재들이 지금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안평역에 있는 이 지구 단위계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는 뭐 공업사라든지 자동차 중고 매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현대화에는 그런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쇠퇴가 됐죠. 그래서 이곳을 현대화하면서 이곳을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를 이곳에 조성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는 그 매매 단지를 지금 재개발하는 조합이 설립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에 청년의 어떤 창업 공간과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 4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자동차 관련 50% 이상의 자동차 관련 사업들 그리고 그 외에 판매 그리고 그거의 업무 시설과 문화 시설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모하는 거죠. 역세권 중심으로 그리고 또 개편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는 40대, 50대의 아저씨 상권이었다가 이런 청년들의 젊은 피들이 수혈되는 상권으로 20대, 30대의 젊은 상권으로 변모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역세권, 장안평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많은 건물들과 상업시설들,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기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투룸 오피스텔의 또 희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투룸이라는 점에 특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역세권의 아래쪽에 용답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재생센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 위에 그 당연리 발전소 같은 그런 큰 하수 처리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2단계로 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 위에 생기는 그 유유부지에는 많은 복합시설, 뭐 여가시설이 생기고요. 그리고 3단계로는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클러스터, 집적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단지가 내 집 앞에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피시설이 개발이 돼서 없어졌을 때 그 일대가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이제 지천 르네상스와 그리고 동부간선 지하도로, 간선도로의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2026년이면 바로 이 개통이 되는데 서울시 2조 원, 민자사업 1조 원으로 해서 총 8차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형 민간 방식이죠. 청담동의 영동대로부터 그리고 석관동까지 이어지는 10km 정도의 구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길 이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그리고 마이스 산업단지와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장안동과 용답동 일대에 미치는 집가 상승의 영향 그리고 이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수변공원이 조성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이 지역 일대의 그 주거 만족도와 또 정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세권 위주로 또 상업시설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바로 5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왕십리역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있죠. 쿼트러플 역세권입니다.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 중앙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GTX 신호선이 왕십리역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동북선도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청량리역에도 역시 GTX A, B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교통망까지 확충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목선 또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안동 일대의 교통의
해소 문제가 또 굉장히 또 해결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들이 좋아지면 그만큼 많은 정주 인구와 이 지역 가치가 살아나기 때문에 용답동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 젊게 변신을 하고 있는 성동구 용답동 2호선 장안평역 근처의 오피스텔 찾아보고 있습니다. 원룸이 주변에 많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원룸을 좀 답답하게 느끼실 청년층들을 위해서 투룸 오피스텔 가져주셨거든요. 투자 금액이랑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원룸 가격이 거의 2억 8천, 9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억 8,600에서 2억 8,900 이렇게 신축으로 이런 가격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수익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시겠죠. 현재는 임대를 먼저 전세로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임대 그 전세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전세가 이미 맞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2억 5천에서 2억 6천으로 지금 전세가 이미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2,900에서 3,6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지천 르네상스의 바로 핵심 축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바로 그런 중심 입지면서 지천 르네상스에 해당되는 곳이고요. 장안편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이곳이 상당히 집가가 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고 지금도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이것이 변모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과 그리고 많은 산업들이 이곳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자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이곳에 또 창출이 되죠. 그리고 청량역 왕십리역의 접근성 때문에 교통 환경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요. 특히 GTX 노선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또 면목선 또한 바로 그러한 역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사업과 수변공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집가가 상승하죠. 성동구의 마지막 저평가 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동구에서 서울숲을 보시면 서울숲의 트리마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그 큰 주상복합들이 강남과 거의 맞먹는 그런 시세 차익과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빌라나 다른 주택들도 역시 굉장히 큰 아마 수익을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용답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용답공원에 물 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단지가 또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곳에는 초역세권에 위치면서 다른 오피스텔과 달리 투룸, 유일한 투룸이라는 점이 여러분의 이런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귀한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성동구 용답동에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인데요. 자, 6호선과 경의중앙선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는 방 3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7억 원에서 7억 4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여유로운 크기의 주택을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시고 찾으시는 용산구 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소개를 들어보기도 전에 기대감이 많으실 텐데 입지와 개발 호재 그리고 투자 금액까지 한 번에 만나볼까요? 네, 요즘 용산 지역들을 찾으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한번 투자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이죠. 오늘은 이제 효창동인데요. 효창동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효창동은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든 다 갈 수가 있는 위치 가 되겠죠. 그래서 교통 호재, 우리가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그 삼각지, 뭐 공덕 이런 그 주요 지역들. 이런 것들과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통만 좋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효창공원 압력에 위치를 하고 있는 역세권에 위치를 한 주택인데요. 3룸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거주 하시면서 개발까지 기다리시면 굉장히 또 좋은 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 모든 용산에 있는 모든 개발 호재들을 바로 중심적으로 다 받는 입지입니다. 위치 자체가 중심이죠. 북쪽으로 가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그리고 여기에는 또 효창 그 쑥대
와 현재 그 효창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 그리고 옆에 남영역 주변의 캠프게임 기지에서도 또 상업과 업무 시설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용선 민족공원의 개발과 또 아래쪽으로 가면 이 용산 국정무지구 이 역할이 굉장히 그 지역 가치가 굉장히 이제 뛰어난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용산에 지금 굉장히 그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용산에 이제 이런 정비창 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촉각이 좀 많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이제 11월이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 여기가 서울이 이제 글로벌 5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국정무지구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에 누구나 동참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와 연계해서 용산 전자상가가 연계 개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업무단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거의 80%, 90% 이렇게 믿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효창동 일대가 바로 그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임대 수요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세 상승과 집가 상승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 효창공원 앞역에 이 6호선과 지금 경의중앙선이 흐르고 있는데요. 경의선 숲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남동의 연트럴파크 그로와 같이 지금 경부선의 어떤 그 지하화와 녹지 보행축을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여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여기 공덕역에서부터 효창공원역을 지나서 남영역까지 이뤄지는 바로 그 녹지 보행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용산에 그런 녹지 보행축과 관광 벨트 라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연트럴파크처럼 카페 거리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집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이 인근에 벌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효창 5번지 일대에서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원효로 1가 역시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창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산의 링킹파크까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집가 상승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집가 상승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내년이면 바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2조 원대 대규모의 강북을 대표하는 마이스 산업단지로 바로 본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 특히 연결된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들에 큰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역도 지금 추가 5개 노선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GTX 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효창동 일대가 바로 이러한 서울역과 이런 시세를 분명히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3룸의 시세를 좀 보시면 7억 원에서 7억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가 역시 5억 원의 전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갭 투자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2억 원, 최소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들 찾으시는 지역이긴 만큼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의 주택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용산에 있는 개발 사업의 중심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개발되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수혜를 입는 그런 중심 입지의 강점을 갖고 있죠.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곧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낼 겁니다. 그리고 바로 효창공원 앞역에 위치한 경의선 이 바로 이제 경의선 숲길 이걸로 숲길화되면 연남동 센트럴파크와 같은 굉장히 그런 집가 상승 이룰 수 있겠고요. 역시나 역세권 상권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집가 상승과 그로 인한 시세 차익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원효로 1가와 효창동 5번지 일대가 재개발 추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들이 이런 재개발들을 아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 받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차기에 또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의 재개발까지 기대해보고 왔습니다. 용산구 효창동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주택 만나봤고요. 자, 빠르게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전화로 1:1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개발 유망 지역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특히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요, 강남 지역 그리고 강북을 가리지 않고 많이들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두 곳 모두 가볼 것 같은데 지역 소개부터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이런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정책 방향,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 예측하고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지와 호재가 굉장히 좋은 곳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남에 위치한 역삼동과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 이 두 지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함께 입지가 좋은 두 지역으로 가볼 텐데 첫 번째 강남 쪽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이곳은 역삼역 역세권에서 원룸과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 볼까요? 시세는 약 3억 3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열기가 뜨겁죠. 자, 강남구 역삼동이면 이 회사들이 즐비한 테헤란로 근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오피스텔 주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건데요. 전국에는 약 1,800만 명의 이런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런 근로자가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이 되겠죠. 하지만 또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 바로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약 95만 명의 사람들이 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주변 지역의 호재가 있는 지역들,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호재가 또 완성이 된다면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또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이런 일자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우수한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지역이 역삼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 1인 가구 변화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2%,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형 가구가 원하는 이런 소형 평수에도 한번 그 니즈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가격 상승들, 공동주택 가격 상승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필두로 해서 주변 지역에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나 또 외곽 지역까지도 지금 이런 가격 상승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서울의 이런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 원, 과거에 10억에서 11억 원을 현재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강남구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이런 무서운 가격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한 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강남 역삼동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는요, 2호선과 또 위쪽으로는 9호선을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2호선, 서울을 순환하는 그러한 노선과 또 강남을 관통하는 9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이런 강남역까지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고, 또 이곳에는 그 신분당선, 이런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지만 추후 이런 4차 국가철도망에 저쪽 위쪽에 있는 삼성역까지도 추후 노선이 확장되어지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우측에는 수인분당선, 또 뭐 3호선에 7호선에 지하철 노선만 보더라도 서울 전 지역 어디로 이동하시기에도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바로 이러한 국제기록 복합지구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강남역의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테헤란로의 벤터산업벨트, 이곳 국제기록 복합지구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위쪽으로의 9호선 라인의 봉은사로의 이런 의료산업 관광벨트의 이런 직주근접성도 굉장히 또 탁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의 상권이 최인접해 있고 이곳 역시 역삼동 바로 최인접해 있는데요. 위쪽에는 또 노년의 신사 상권과 또 위쪽에는 또 청담의 이런 라인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강남의 이런 상권이 더더욱 확장되어지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는데,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서초대로의 이런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바로 용적률 상향과 종상향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 상업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강남 옆으로 서초까지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강남의 이런 상권, 역삼의 테헤란로의 위상이 점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개발 호재밖에 안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업무단지 밀집 지역에다가 상권도 워낙에 풍부한 지역이죠. 하지만 앞으로 남은 개발 호재가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역삼동에서 저희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 기대할 만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호재가 되겠죠. 바로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서 이루는 부분과 또 잠실의 이런 수변공원, 그리고 잠실의 이런 마이스 산업 단지를 포함해서 이 주변이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메모드급 이런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런 강남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위치한 송파구 또 서초구까지 이 세 곳이 이곳을 필두로 해서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만큼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곳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로 조성이 되고요. 이 안에는 또 GBC 50층의 3개 동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또 마이스 산업단지,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서 숙박과 업무, 컨벤션, 공연장 등이 구성이 되어지고 또 탄천 해수변 공원 또한 또 새롭게 뒤바뀌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발생되는 생산 유발 효과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4만 명의 또 고용 창출과 또 12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서 첫 번째 바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바로 GBC라고 일컫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에 이런 강남 삼성동의 노른자 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현대차에서 이러한 부분들 과거에 10조에 매입을 했었죠. 그 당시 때 매입했던 가격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차 승리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재 매매 가치 약 22조 원을 넘는다는 그러한 예측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만 확인해 보더라도 이곳이 갖는 위치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호재 또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기존에 105층의 높이로 해서 굉장히 큰 건물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현대차와 서울시의 방향이 50층의 3개 동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에 또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등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요. 또 중요한 점은 바로 현대 15개 계열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강남구의 지금 근무 인원들 약 95만 명 이런 것으로 보이나 이곳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많은 우수 인력들 들어서게 되면은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 265조 원에 달한다. 그로 인해 굉장히 많은 이런 고용 창출 인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GBC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교통이 주는 호재, 바로 현대차 GBC
건물 아래로 지하 도시가 앞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코엑스가 또 지하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지하 도시가 건설이 되게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하 1층에서부터 지하 6층까지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도 구성이 되어지면서 공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과 또 버스 환승 센터까지 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곳으로 GTX A 노선과 또 C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A 노선 같은 경우 착공이 됐죠. 지금 파주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들이 삼성역을 또 들어오게 되고요. 또 양주에서부터 내려오는 GTX C라인 공교롭게도 현대건설에서 지금 컨소시엄을 일으켜서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갖는 위치가 또 굉장히 또 탁월하다. GTX A 노선과 C 노선 두 노선만 들어오는 걸 보더라도 이곳이 갖는 입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의 KTX, 위례 신사선 등 이곳이 완공이 된다면 일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지금도 강남 굉장히 편리한 교통의 환경이 생기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부터 이곳 삼성동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요소가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이곳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만큼 굉장히 큰 공사 그리고 개발 호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던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까지 현재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서 신사역까지 추후에 또 연결이 되어지고요. 추후 2단계 사업으로 용산, 그리고 용산을 지나 서울역, 삼성까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선호할 수 있는 업무지들만 지나간다는 점, 그중에 또 이곳 강남역, 바로 역삼역 바로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그곳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더더욱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A 노선과 C 노선이 바로 이곳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삼성역 굉장히 그만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례 신사선, 강남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대중교통의 요소로 인해서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졌던 이런 위례 지역 같은 경우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부분들까지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욕심이 나실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이고요. 자, 오피스텔인데도 개발 호재를 좀 강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월세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가격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만나볼 현장 같은 경우는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의 형태는요 원룸의 형태와 또 1.5룸의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액대 3억 3천에서 4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예상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은 3천에 월 100에서 150의 수입 창출 가능하겠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7천에서 1억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 주목해보고 왔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호선과 4호선 함께 지나는 창동역 부근이고요. 방 3개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볼게요. 가격 볼까요? 자, 시세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북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북에서는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도봉구, 창동역 역세권 가볼게요. 자, 창동역 부근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지 요즘 창동역 가보면 어떨까요? 네, 새롭게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런 서울시에서 부족했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 노원과 창동,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 건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는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베드타운의 이미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러한 기반 시설들, 열악한 문화 환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이지만 지금 황홀 탈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강남에서부터 시작했던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간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이러한 도봉구와 또 노원구, 굉장히 이런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봉구 공시지가 상승률 살펴보더라도요. 26.19%로 5위를 차지한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노원구 34.66%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도봉구와 노원구가 5위와 1위를 차지한 점만 봐도 이곳이 갖는 가격 상승 굉장히 무섭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이곳이 오르진 않겠죠. 그만큼 입지와 호재가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동역 같은 경우는요. 4호선과 1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옆에 노원역을 통해서도 또 이곳 역시 더블 역세권, 7호선을 이용해서 의정부와 또 강남까지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창동 3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해 그에 걸맞는 개발 호재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노원의 학원가와 또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굉장히 탁월합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영화관, 백화점, 이러한 인프라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또 창동 주변으로 우수한 학군, 초중고 우수한 학군들이 굉장히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또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죠. 예전부터 학교도 많고 그리고 생활하기에 정말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예전에 창동역이 배드타운이라는 생각이 났다면 요즘의 창동, 앞으로의 창동이 궁금하거든요. 개발 호재 혹시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네.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 서울 2030 플랜의 7광역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동 3개 이런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창동의 차량 기지와 또 주변의 가용지까지 포함해서 지역 고용 기반, 말 그대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통근 기능을 또 흡수하고 이러한 자족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자족성을 키워나간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서울 수도권 동북부에 이런 신경제 중심지로 변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서울 아레나를 필두로 해서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 그리고 복합 환승 센터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또 이런 창업 시설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 기반 시설 등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된다. 또 이러한 창동과 노원을 연결하는 동서간의 교량까지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중랑천 굉장히 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변 공원 또한 또 조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이런 서울 아레나 이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K-팝의 위상은 지금 뭐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무섭게 또 그 오름세가 무섭게 치고 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러한 서울 아레나가 건설이 된다면은 이곳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K-팝 콘서트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안에는 약 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좌석이 구비가 되는데요.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 도봉구 창동을 방문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이런 상권의 확대 그리고 주변의 집가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중형 공연장 2,000여 석과 또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그 옆으로는요.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49층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 건설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카카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300여 개의 문화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2,500여 명에 이르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으로 곳곳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큐브라고 일컫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말 그대로 이곳에서 시드큐브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 지역에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씨앗들 이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이런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발생되는 이런 씨앗 상자에서 이런 생산되는 이런 문화 콘텐츠들,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생성되는 콘텐츠가 주변 지역으로 유통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던 약 2만여 석의 이런 서울 아레나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제가 자족성을 키워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 주변 지역에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로 인해서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져서 글로벌 음악 도시로서 도약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창동 민자 역사가 또 새롭게 북한환승센터를 더 겸으로 해서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11년 동안 멈춰있던 이러한 도봉구 창동 이런 부분들 민자 역사 보셨을 거예요. 철골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부분들 10여 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죠. 하지만 디오트에서 이곳을 앞으로 새롭게 개발시켜 나간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GTX의 이런 환승센터까지 같이 구비가 된다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으로 또 이런 과학관까지 또 조성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그 건너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중랑천의 수변공원 반대편 이런 창동의 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동의 차량 기지 같은 경우 지금 4호선이 진접선까지 연결이 되어지면서 창동의 차량 기지가 남양주 쪽으로 이전을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올해 원래 연말에 개통이 될 계획이었지만 조금 연장이 되어서 내년 초에 4호선의 이런 확장까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동의 차량 기지와 그리고 도봉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곳이 의료와 바이오 메디칼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도 탈바꿈이 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이러한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시설 들어오게 되고 주변 지역에 이러한 새로운 이런 업무지와 상업지가 계속해서 드러나서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 계속해서 도봉구 창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이곳 도봉구 창동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GTX 신호선 위쪽 덕정에서부터 아래 수원으로 이루어지는 라인들 이러한 굉장히 수도권의 광역 철도망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요. 서울 강남권 안에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창동 앞으로 삼성동까지 강남역까지 뭐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광역 철도망이 이곳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 지금 새롭게 추가된 노선들 왕십리, 인덕원, 의왕 지역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이러한 가격 상승이 무섭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착공이 되어지고 추후에 완공이 된다면 현재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금 하계RC에서부터 삼성동 이런 IC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영동대로 이런 환승센터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이런 라인들에 굉장히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막히던 부분들이 지하로 차도가 뚫리면서 주변 지역 직주 근접에 뒤지지 않는 그 위상을 도봉구 창동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임장활동 통해서 주변의 입지와 개발 호재 분명히 한번 잘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에 대체할 수 있는 24평형이 될 수 있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금액대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 예상 금액 3억 7천에서 3억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예상 실투자 금액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 금액 1억 6,700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순 주거지를 넘어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하는 도봉구 창동의 쓰리룸 주택 만나봤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과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는 매주 일요일입니다. 서울의 재개발 지역 분석을 도와드리고 소액 투자의 방법까지 무료로 공개해 드린 자리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QR코드 찍으시면 노란 톡방 입장도 가능하니까 남아있는 궁금증들 계속해서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